나도 시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너같이 재미없는 애랑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때 내가 나이 어린 거 하나에만 꽂혀서 너랑 결혼한 것 같네. 이제 우리 남이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이혼을 하게 된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다시 할머니가 사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할머니는 저에게 그 어떤 탓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괜찮다 새롬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거야. 네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 아니니까 절대 자책하고 무너지지 마라. 너 지금까지 부모 없이도 할머니랑 잘 버티고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버티고 살아내면 되는 거니까 할머니랑 다시 새 출발해보자꾸나. 할머니, 내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괜히 할머니 말 안 들었다가 상처만 받고 이혼당하고 왔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할머니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새롬아.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은 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저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종교를 가져보자는 생각에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청년부 회장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는 처음이라고요? 저희 청년부 모임도 자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자주 나오셔서 교회 사람들이랑 친해져 보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는데 재미 붙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저랑 같이 나가서 점심이라도 드시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남자친구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모범생 스타일이었습니다. 옷차림새도 항상 셔츠를 입으며 단정하게 하고 다녔고 머리도 짧고 깔끔하게 자르고 다녔으며 항상 가방에는 읽을 책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아치 같은 전 남편을 만나다 그런 남자를 보니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남자친구는 저의 눈길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서원씨는 모태신앙이에요? 가족분들도 다 이 교회 같이 다니고 있으신 건가요? 저도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정도 됐나? 저희 가족들은 다 무교고 저만 종교라는 것에 호기심을 가져서 나오게 된 거예요. 종교에 대해 공부도 할 겸 신앙생활도 할 겸 저 혼자 나오게 된 거죠. 그렇구나. 서원씨는 정말 진취적인 사람 같아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요? 거의 비슷하게 본 것 같긴 해요. 저는 궁금한 거 못 참고 가만히 있는 걸 못 하거든요. 알고 싶은 건 어떻게든 알아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뭐든 하면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요. 사랑받고 자란 한 집안의 장남이자 머리가 똑똑했던 남자친구에게 저는 교회 핑계로 자주 상담을 신청했고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이혼을 하게 된 저의 과거까지 남자친구에게 말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듯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건지 어느 날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새롬아, 네가 과거의 아픔을 겪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잘 알지만 용기 내서 나랑 만나주면 어떻겠나 싶어. 너한테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은 없고 너랑 만나면 행복하게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오빠, 지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근데 오빠 말대로 내가 과거에 겪은 아픔이 너무 커서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많이 무섭고 두려워. 내가 용기 낸다고 해도 죄 없는 오빠한테 경계를 하고 소극적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아? 건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네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상처 내가 말끔히 치료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한테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용기 낸 거고 또 자신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긴 했지만 사실 저도 속는 셈 치고 남자친구같이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홧김에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아들여 교제를 시작하게 됐는데
교회에 다니는 모든 어른들이 탐내는 1등 사위감인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저는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롬아, 우리 마라톤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이번에 친구가 회사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데 경험 삼아서 출전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 내 친구들도 마라톤 나가서 사진 찍어 올리고 하던데 오빠가 말하는 게 그런 건가? 그거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이번 기회에 오빠랑 같이 나가보면 되겠다. 그래, 우리 이렇게 해서라도 바깥 활동 자주 하고 운동도 많이 해보자. 일단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거든. 남자친구는 저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담당해주며 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줬고, 연애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생활 패턴이 비슷해진 저와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동거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만난 지도 2년 넘었고 같이 살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언제 한번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지 않을래? 부모님도 그렇고 여동생도 내가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누군지 궁금하다고 인사 한번 시켜달라고 하더라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야 저를 사랑하니까 저의 과거를 이해해 준다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아닌 자신의 아들이 우선일 분들이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인사는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 나 아직 오빠 가족들 만날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오빠 가족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 인사드리는 걸로 하자. 이미 충분히 멋있는데 여기서 뭘 더 준비한다는 거야? 그리고 세롬이 네가 어떤 걸 걱정하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네 이야기 듣고 이해해 주실 분들이셔.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아들이 결혼 한 번 한 이혼녀를 만난다고 하면 좋다고 환영해 주실 부모님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 나라도 싫을 것 같아.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도 재혼 가정이야. 나는 아버지 아들이고 내 여동생은 어머니 딸이거든. 그렇게 만나서 이룬 가정이라 이혼한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시지는 않을 거야. 적어도 내가 아는 우리 가족들이라면 분명히 너라는 사람 자체만 보고 판단할 거야. 남자친구가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긴 했지만 남자친구와 결혼할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 가족들을 만났다가 괜히 상처만 받게 될까 저는 끝끝내 남자친구 가족들을 만나는 걸 거절했습니다. 세롬이 네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내가 강요를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가족들 만나는 건 없던 걸로 할게. 대신 나중에 네 마음에 자신이 생기면 그때 꼭 말해줘. 그 후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자신의 여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며 기억에 남을 만한 결혼 선물로 무엇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결혼식에 축가 불러보는 건 어떨까? 내가 오빠 동생 결혼식에서 같이 축가 불러줄게. 오빠 나랑 같이 축가 한번 불러보자. 축가도 고민하고 있긴 했었는데 세롬이 네가 나랑 같이 불러주겠다고? 우리 가족들이랑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인데 괜찮겠어? 오빠 가족분들이 나 엄청 보고 싶어 하신다면서. 이번 기회에 얼굴도 비출 겸, 그리고 오빠 여동생 결혼식에 나도 같이 축하해 줄 겸 축가 불러보는 게 어떨까 싶어. 오빠 여동생한테 그래도 되냐고 한번 물어봐. 남자친구에게 확신이 들고 남자친구 가족들을 만나도 제 자신을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저는 남자친구 여동생 결혼식에 축가를 자청했습니다. 세롬아, 내 여동생이 우리가 결혼식에서 축가 불러주고 싶다니까 엄청 좋아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부모님들도 꼭 같이 부르는 모습 보여달라면서 기대 엄청 하시더라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오빠 가족들이랑 오시는 하객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야겠어. 남자친구 여동생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며 가족들에게 점수를 따고 싶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저는 남자친구 여동생의 결혼식에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거의 3달을 넘게 준비하게 됐는데 남자친구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으로 잠을 못 이룬 저희는 결혼식 당일 늦게 눈을 떠버려 부랴부랴 결혼식장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세롬아, 지금 뛰어가면 축가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들한테 인사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긴장하지 말고 바로 축가 부르도록 하자.
할 수 있지?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났어야 했는데 잠깐 눈 좀 붙이고 있는다는 걸 깜빡하고 잠들어 버렸네. 나 이러다가 오빠 가족들한테 밉보이게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혼나도 내가 혼나지 너 보고 뭐라고들 하시겠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네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헐레벌떡 결혼식장 안으로 달려들어간 남자친구와 저는 하객들과 가족분들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숨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남편의 여동생과 남편의 가족들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니년이 왜 여길 와 있어? 넌 내 딸 결혼식 망치려고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네가 내 딸 결혼식 망치는 걸 내가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아?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남자친구 엄마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곧장 신부가 누군지 확인을 했는데 순백의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 위에 서 있는 신부는 다름 아닌 몇 년 전 제 가정을 파탄낸 그 상간녀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저를 이혼시킨 상간녀라는 사실에 놀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엄마가 저에게 다가와 저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너 당장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우리 미연이 네 남편이랑 헤어진 지 오래야. 너랑 네 남편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우리 미연이도 네 남편이랑 헤어졌었다고. 근데 뭐 어쩌자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내 딸 인생 망치려는 거야? 남자친구 엄마는 제 손에 마이크가 들려있다는 것과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은 건지 자신의 딸이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폭로했고 남자친구 엄마의 목소리는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를 통해 결혼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마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지금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저 여자 남편을 만났다고 그래? 상간녀는 발을 동동 굴리며 자신의 엄마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저의 남자친구가 그게 사실이냐며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며 되물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몇 년 전에 미연이가 만났다는 그 유부남이 새롬이 남편이었어요? 그때 분명 미연이 그 사람 유부남인 거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고 했고 그 집 유부남 이혼 안 했다고 했었잖아요. 남자친구의 목소리도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와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는데 상황 파악을 끝낸 상간녀의 시부모님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들의 하객을 데리고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옆에 서 있던 상간녀의 남편도 상간녀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더니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고 결혼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내 결혼 엄마가 다 망친 거야. 그냥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왜 아는 척해서 내 결혼식을 망치냐고. 엄마도 놀라서 그랬어. 인연이 네 결혼식 망치려고 네 인생 끝장내려고 온 줄 알고 놀라서 그랬다고. 얘가 서원이 여자친구일 줄 누가 알았겠니?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저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그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동생이 내 전남편의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나 더 이상 오빠랑은 못 만나. 우리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자. 집에 있는 짐은 지금 뺏어 나가는 걸로 할게. 남자친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제 인생을 망친 여자의 오빠와는 만날 수 없었던 저는 고민하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날 바로 짐을 싸들고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던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쫓아오며 끝까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세롬아, 나랑 잠시만 이야기 좀 나누면 안 될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그 여자가 오빠 동생인 거 알게 된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나는 오빠한테 듣고 싶은 말 없으니까 나 붙잡을 생각 말고 돌아가줘. 나는 정말 몰랐어. 미연이가 유부남을 만났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일로 한 가정을 파탄냈고 그 남자의 아내가 너라는 걸 정말 몰랐어. 당연히 몰랐겠지. 오빠가 그거 알고도 나를 만났을 리는 없잖아. 근데 우연도 정말 이런 우연이 없다. 어쨌든 나는 오빠한테 잘못이 없더라도 오빠 더 이상 못 만나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 보내줘. 저에게 끝까지 매달리는 남자친구는 결국 제 앞에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그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저를 이혼시키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쪽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결혼한 사람한테 파혼당했고 그 일로 많이 힘들어져서 벌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아가씨. 예전 일은 우리가 정말 미안해요. 나도 딸 가진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많이 어리석었어요. 아가씨가 지금 우리 용서 안 해주면 우리 둘 다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 아버지 되는 사람이 상간녀 모녀에게 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온다면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엄포를 놨고, 그래서 상간녀 모녀는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으며 용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쪽 둘을 용서해줘야 돼요? 제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리고 제가 부처가 된다고 해도 당신 두 사람은 평생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집에서 쫓겨나든지 말든지 본인들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작 그딴 파혼으로 저한테 저지른 죄가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간녀 모녀는 죽기 살기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을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모녀가 더 큰 벌을 받기를 기도했었죠. 그 정도가 되면 남자친구도 저를 위해서라도 저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놓아주기는커녕 저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렸고 허락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세롬아. 오빠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하자는 말이 나와? 헤어져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결혼을 해?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여자의 오빠인 사람이랑 연애했다는 사실에 괴롭기만 하다고. 새엄마랑 미연이는 집에서 쫓겨났어. 그때 아빠가 미연이 유부남 만나는 거 알고 쫓아내려고 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미연이도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난 거라고 해서 용서해 준 거였거든. 근데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었고, 유부남 만나서 너한테 그런 상처 준 거 아시고 아빠가 새엄마랑 미연이 쫓아냈어. 그리고 너 만나는 것도 허락해 주셨고, 아무리 오빠 아버지한테 허락받았다고 해도 오빠랑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돌아가. 남자친구는 아직도 포기를 하지 못하고 저에게 매달리며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그 상간녀의 오빠였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남자친구가 싫어졌다거나 정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오빠가 남자친구인 걸 알면서도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는 건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많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청혼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상간녀의 친오빠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간녀와 한 집에서 살을 부대끼고 살았던 사람과 제가 결혼을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들에게 차마 창피해서 말 못하고 있고 저희 할머니에게도 헤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와 이별한 사실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에도 조언을 얻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 혹은 조카 그리고 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에게 참고가 될 만한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